어머님 약값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10만 원이 넘어요? 밥도 한 끼도 안 거르시고 꼬박꼬박 얄밉게 다 챙겨 드시고 추위도 더위도 많이 타셔서 전기세 가스비까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한테 얹혀 사시는 주제에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 계산뿐이었다. 정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돈을 축내는 짐짝에 불과했다. 쫙! 정순의 뺨에 처참하게 손바닥이 내려앉는다. 좀 눈치껏 나가시라고요. 나이 먹고 얹혀 사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님 같은 노인네들 때문에 며느리들이 욕먹는 거예요. 한 세상을 버텨낸 어머니의 어깨가 며느리의 독설 앞에서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정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젊은 시절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던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정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익숙한 듯 허리를 펴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고요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정순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는 일련의 과정들, 모든 것이 몸에 밴 듯 술술 진행되었죠. 오늘도 미경이가 뭐라고 할까?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미경이 차갑게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쓰라렸거든요. 어머님, 내일 아침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그런 말 뒤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나서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정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더군다나 이 집은 아들 철호의 집이지만 동시에 정순에게도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계란을 꺼내며 정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아들이 모셔온 것이었죠.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특히 귀여운 손녀 소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말투에서 예전의 다정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지만 정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 담긴 의무감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정순이 돌아보았습니다. 잠옷 차림의 소희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소희야, 일찍 일어났네. 아직 7시 반인데.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죠. 손녀와 단둘이 있는 조용한 아침 시간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깼어요, 할머니. 소희는 졸린 듯 눈을 깜빡이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12살인 소희는 요즘 부쩍 키가 컸지만 정순에게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계란 후라이 좋아하지? 네, 좋아요. 소희의 밝은 대답에 정순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톡톡 깨뜨리며 정순은 손녀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소희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는 날이에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박물관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러 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기뻤습니다. 손녀와 나눌 수 있는 소소한 대화가 일상의 큰 위안이었거든요. 전통 문화라. 할머니 어릴 때는 그런 게 다 일상이었는데. 정말요? 할머니가 살던 시절 이야기 더 해주세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정수는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만 할 때는 말이지, 지금처럼 편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 밥도 아궁이에 나무를 떼서 짓고, 빨래도 개울가에서 빨래판에 비비고 그랬지. 우와, 정말 신기해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만의 특별한 아침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습니다. 미경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순의 어깨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을 보지 않고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 미경아. 일찍 일어났구나.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미경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 했지만 속내는 훤히 드러나고 있었죠. 아, 그래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소희야, 어서 세수하고 와. 엄마가 다시 차려줄게. 미경은 정순의 말을 자르고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자신이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소희 앞에서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소희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괴로웠습니다. 손녀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결국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말대로 세수하고 와. 할머니는 방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미경의 새로운 요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순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직 소희뿐이라는 것이었죠. 그 작은 손녀가 있기에 정순은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아들 철호가 아무리 눈치를 주어도 소희만큼은 정순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손녀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만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가는 정순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정순이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철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인 철호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소희야, 학교 갈 준비 다 했냐? 네, 아빠. 가방도 다 챙겼어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느끼면서도 철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볼게. 철호는 미경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순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철호야, 잘 다녀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철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들도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철호와 소희가 모두 나간 후 집에는 정순과 미경만 남았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면서 정순을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톤으로 부를 때면 늘 좋지 않은 일이 생겼거든요. 왜, 미경아?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준비는 제가 하겠다고. 미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 일을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경이 이렇게 화를 낼 때면 무서웠거든요. 미안해, 미경아. 그냥 습관이 돼서. 습관이요? 어머님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습관을 못 고치세요? 미경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미경이 정순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아, 아파. 정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미경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알겠다고 하세요. 알겠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미경은 그제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정순의 팔에는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까. 미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아픈 팔을 문지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미경이 점점 손찌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손녀 소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오전 10시쯤 정수는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소희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팔에 난 손자국을 가리기 위해 긴팔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인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순 씨. 어디 가세요? 아, 순자 씨. 장 좀 보러 가려고요. 정수는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표정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순자는 몇 번이나 정순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정순 씨, 혹시... 김순자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정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죠? 김순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차근차근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좋아하는 사과와 배를 골라 담고 저녁 반찬거리도 몇 가지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나가자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분이 조용히 해. 정말 불쌍하긴 해.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2층에 사는 박영희였죠. 어머, 정순 씨. 박영희는 정순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정순이 인사를 하자 박영희는 당황한 듯 둘러보더니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박영희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힘들다니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정순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영희의 말에 정순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박영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순 씨가 며느리한테 맨날 맞는다는 소문이에요. 정순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진 걸까요? 분명히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라서 더욱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정순 씨 며느리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영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인데 심지어 정순 씨가 맞아서 멍이 들어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순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걸까요? 영희 씨, 그런 일은... 정순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박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참지만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박영희의 따뜻한 말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순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혹시 미경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경이에게는 불리한 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할머니, 왜 그래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가 정순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2살이지만 소희는 유난히 눈치가 빨랐거든요. 괜찮다. 할머니가 사과 사왔으니까 먹을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장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네, 좋아요. 소희의 밝은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죠.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왜? 할머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정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뭘 본다는 거니? 그냥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요. 소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어른 같은 표정이었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소희가 집안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희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소희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눈빛을 정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철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다녀왔습니다. 철호의 인사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희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소희가 밝게 묻자 철호는 피곤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 그때 미경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 철호와 미경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수는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다 됐나요? 미경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다 됐어. 모두 식탁으로 오세요. 정순이 대답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미경이 계속 정순을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할머니. 소희가 김치를 한 젓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그래, 소희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정수는 손녀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경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미경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셨죠? 미경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철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녁 준비요. 분명히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어머님이 먼저 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정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갑자기 왜 그래? 철호가 놀라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미경은 철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수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일들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미경아,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시려고. 도움이라고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살 거예요? 그 말에 식탁 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철호는 깜짝 놀라 미경을 바라봤고 소희는 무서워하는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수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아, 그런 말은. 철호가 당황해서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경은 계속했습니다. 저희도 신혼부터 시작해서 이제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미경의 말이 계속될수록
정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우울해하시고 할 일도 없으시고 저희한테는 부담만 되시는데. 미경아, 그만해. 철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보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경이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식사는 엉망이 되었고 소희는 무서워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정순이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미경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미경이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정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순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정순을 부르며 따라오려 했지만 미경이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밥 다 먹어. 할머니는 잠시 쉬시는 거야. 미경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살 거예요? 부담만 되시는데. 정말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거실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야, 아빠랑 편의점 갔다 올까? 네, 좋아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와 딸이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순의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 아들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미경아, 왜? 정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미경이 정순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경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정순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미경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고친다고요?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고쳤잖아요. 미경이 정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아파. 정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미경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세요. 알겠어요? 미경이 정순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미경아, 제발. 제발 뭐요? 제발 더 오래 있게 해달라고요? 미경이 정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 정순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넘어졌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미경이 정순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파. 미경아. 정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 좀 들으세요. 미경이 정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순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미경이 정순의 얼굴을 또 한 번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려서 정순의 입가에서 피가 났습니다. 정순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미경아. 제발. 소희가 알까봐. 소희요? 소희는 괜찮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나가면 되니까. 미경이 정순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정순은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71살의 몸에는 너무나 가혹한 폭력이었죠. 그때 정순은 방문 틈 사이로 작은 불빛을 봤습니다.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소희가 몰래 돌아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끔찍한 장면을 봐야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시는 아침 준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경이 정순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쉬세요. 미경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할머니. 소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희야, 언제 왔니?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빠가 편의점 가자고 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소희가 정순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소희야. 할머니는 괜찮아. 정순이 손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정수는 소희가 그 끔찍한 장면을 봤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소희야, 이런 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일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있을까요? 소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순이 소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내야겠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미경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꼬집거나 밀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수준까지 왔죠.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난 멍과 입가의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팔과 어깨에도 미경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의 말대로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소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 손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어제 미경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아침 준비하지 마세요. 정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미경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죠. 소희야, 일어나. 늦겠어. 미경의 큰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소희를 깨워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일어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하시나 보다. 우리끼리 먹자.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던 아침 시간을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철호와 소희가 학교와 회사로 떠났습니다. 집에는 정순과 미경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거든요. 거실을 지나는데 미경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나가자 미경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거든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는데 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순이 돌아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위험해 보였죠. 뭐 하는 거예요? 우유 좀 마시려고.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경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이야기?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미경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간단해요. 나가시면 돼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하지만 소희는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손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미경아. 소희만큼은. 어머님이 여기 있으면 소희한테도 좋지 않아요. 미경이 정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이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소희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소희는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드릴게요. 미경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갈 곳을 정하세요. 일주일이라니. 그건 너무 짧아. 짧다고요? 어머님이 여기 산 지가 언제인데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어요? 계획 하나 없이 그냥 붙어만 사신 거예요? 정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계획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 알겠어. 정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소희와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갈 곳이 있기나 한가요? 정순에게는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골의 옛집은 이미 팔았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이에 갈 곳도 없이 쫓겨나다니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정순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주워서 읽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몰래 쪽지를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작은 쪽지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손녀가 있다니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일이 있을까요? 정수는 쪽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소희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소희의 방 앞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철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철호의 인사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아들과 마주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디 계셔?
철호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수는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내가 가서 안부 좀 여쭤볼게. 철호가 정순의 방으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들어와. 정순이 대답하자 철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철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경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전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인 미경을 사랑했고 본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철호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계속 방에만 계시니까 걱정되네요. 철호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철호가 정순의 팔에 난 멍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철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팔을 숨겼습니다. 아, 그냥 어디 부딪혀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크게 멍이 들다니. 철호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수는 괜찮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다. 걱정하지 마. 철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나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철호의 걱정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결국 정수는 철호를 따라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소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미경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정순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소희야.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철호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소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 같았지만 정순만은 왠지 겉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순이 대답했지만 소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은 소희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정순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철호와 미경은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방문 밑으로 또 다른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수는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희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정수는 소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싸워주려는 건가?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미경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갈 곳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전화를 해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고
고시원 같은 곳은 71살의 몸으로 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정수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희만은 변함없이 정순을 챙겨주었습니다.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미경이 보지 않는 틈에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아요. 소희가 속삭이듯 말할 때마다 정수는 그 작은 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순에게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미경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무슨 말다툼을 한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미경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하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나는 회사 가야 해. 이따가 집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철호가 피곤한 듯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소희도 학교에 가면서 정순의 방 앞에 작은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수는 그 쪽지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집에는 정순과 미경만 남았습니다. 미경은 평소보다 더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철호와 싸운 일 때문인 것 같았죠. 정수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지만 화장실에 가야 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미경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봤습니다. 왜 미경아? 오늘로 나흘째네요. 미경이 정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중에 나흘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위험해 보였거든요. 아직 사흘 더 있잖아. 사흘이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흘 안에 정말 갈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갈 곳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역시 그렇군요. 미경이 정순의 표정을 보고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나서야겠네요. 미경이 정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제발 뭐요? 제발 더 오래 있게 해달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미경이 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 정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미경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프다고요?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미경이 정순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 정순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미경이 정순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냐고. 미경의 손이 정순의 얼굴에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실 한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봤거든요. 소희가 학교 가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미리 설치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싸워주려는 건가?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미경의 폭력을 견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미경이 정순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정수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여전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미경이 정순의 얼굴을 또 한 번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려서 정순의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미경아,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미경이 정순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정순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미경이 정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 정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정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정순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상처가 났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럼 혼자 죽어요. 우리는 왜 괴롭혀요? 미경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정순의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지만 여전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미경은 재빨리 정순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경이 마치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지셨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미경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철호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철호가 정순의 상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리려 했는데. 미경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소희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정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셨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경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소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희가 숨겨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하역씨. 소희야, 뭘 보여준다는 거니? 철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거요. 소희가 휴대폰 화면을 철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미경이 정순을 폭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경이 정순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순이 아파한다고 말하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소희야, 이건 언제 찍은 거니?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이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철호가 아내를 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미경아.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경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영상이 너무나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철호가 화를 내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정순은 철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소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정수는 그런 손녀가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용기를 낸 것이 놀라웠거든요. 미경아, 당장 설명해. 철호가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미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이제야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소희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뭐냐고. 미경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수는 소희의 품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소희가 정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다 기록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때 미경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하고 절망적이었던 표정에서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좋아요. 미경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드디어 모든 게 공개됐군요. 그 말에 철호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미경아, 뭔 소리야? 철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진짜 맞은 건 어머니만일까요?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미경아? 철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미경이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경이 뭔가 더 큰 것을 준비해둔 것 같았거든요. 소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미경이 휴대폰 화면을 철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소희에게 손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희야, 왜 말을 안 들어? 영상 속에서 정순이 화를 내며 소희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하는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야. 영상 속의 정순이 소희의 어깨를 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철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 소희한테? 철호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모습이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건 정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머님? 미경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변명하실 건가요? 어머님,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이 승리자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희한테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정순이 말하려는 순간 소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건 엄마가 시킨 거예요. 소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뭐라고? 철호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희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저를 때리는 척하라고 시켰어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할머니를 화나게 만들어서 할머니가 저한테 화내는 모습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정수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소희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소희야, 그게 정말이니? 철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이에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몰래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라고요. 연기. 철호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저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연기하라고 했어요. 소희의 말에 철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로 너를 때린 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아빠. 소희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기하기 싫어하셨는데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예요. 미경아. 철호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 말을 그대로 믿으실 건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소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소희는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휴대폰에 증거가 있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조작하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소희와 정순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 소희가 말썽을 부리면 혼내는 척만 하세요. 영상 속의 미경이 정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 적당히만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는 거니, 미경아? 영상 속의 정순이 난처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도 할머니가 때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소리내는 거야. 엄마, 이상해요. 어린 소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재밌는 놀이인 거야. 할머니랑 소희가 배우들처럼 연기한다고 생각해봐. 어때, 재밌겠지? 소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절대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돼. 영상 속의 미경은 계속해서 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철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이런 짓을?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소희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미경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철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정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모함하려 했는지, 심지어 어린 소희까지 이용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야, 고생 많았구나. 정순이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그때는 할머니랑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다 말한 거예요. 소희가 정순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철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여보. 미경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철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변명은 듣기 싫어. 철호가 정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괜찮다, 철호야.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거든요.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경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 말에 철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철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하고 우리 딸까지 이용한 게 정당화돼. 여보, 제발 내 말 좀. 그만해. 철호가 손을 들어 미경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소희야? 철호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한 일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소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철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더 있다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조작하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정순의 약통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철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혈압약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드시면 더 아프게 만들려고요. 영상 속에서 미경이 정순의 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미경아. 철호가 경악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미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어요. 소희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철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는 거예요. 소희의 설명에 철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경이 정순의 신분증을 보며 대출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 빚을 만들어서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소희의 말에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경이 그런 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경아, 이게 정말이야?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명의로 빚을 만들려고 한 거야?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여보, 그건 뭐야? 철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잖아. 소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더 있어요. 소희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요양원이죠? 영상 속의 미경이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전화 내용을 들은 철호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치매가 어디 있다고. 없어요, 아빠.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미워했다니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소희야, 또 있어? 철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반지랑 목걸이를 팔려고 했어요. 소희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경이 정순의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속의 미경이 정순의 반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필요할 때 팔면 된다고 하면서 몰래 처분해버리자. 그 장면을 본 철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경아, 넌 정말. 철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미경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경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철호가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호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경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철호야. 정순이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철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으실 줄 몰랐어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괜찮다, 아들아. 정순이 철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소희도 아빠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가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소희의 말에 철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고생 많았구나. 철호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잘했어.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본 미경은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어요. 미경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경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미경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소희야, 엄마랑 같이 가자. 미경이 딸에게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 거예요. 소희야. 미경이 소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철호가 막아섰습니다. 미경아, 그만해.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여기 있을 거야. 제 딸인데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미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싫어요. 소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좋아요. 알았어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경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철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순은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철호야. 그리고 소희야. 정순이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소희가 정순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순은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미경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정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할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정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함께 하니까 더 즐겁구나. 철호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철호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 받아보시고요. 괜찮다, 철호야.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실제로 정순의 몸과 마음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폭력에서 벗어난 후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할머니, 오늘 같이 시장 갈까요? 소희가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전통시장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지? 철호가 의아해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호가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죠. 미경아, 철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 여보. 미경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봤는데 들어올 수 없어. 철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문틈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할 말 없어. 돌아가. 철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제 딸이에요.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 정순과 소희가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희는 엄마를 보자마자 정순 뒤로 숨었습니다. 소희야, 엄마한테 와. 미경이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소희의 단호한 거부에 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소희야, 엄마 말을 안 들을 거야? 당신 목소리 낮춰. 철호가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주인이에요. 아니야. 너는 이미 이 집을 떠났어. 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미경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예전의 폭력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 말에 철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철호가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뭐라고요? 미경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증거는 다 있잖아.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정폭력했는지. 어머니한테 한 짓들 전부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는 거야? 철호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아있었거든요. 혈압약 바꿔친 것도 있고 대출 알아본 것도 있고 요양원 전화한 것도 다 있어. 철호가 하나하나 열거하자 미경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고소할 거야. 철호의 위협에 미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순간 끝난 거야. 미경은 마지막으로 소희에게 매달려 봤습니다. 소희야, 정말 엄마랑 안 갈 거야?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소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미경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두 자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어.
철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철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경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순이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정순과 소희는 약속대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외출이었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소희가 시장에서 파는 전통 과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강정이야. 정순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거지. 사서 먹어봐도 돼요? 그럼 사자.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강정을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곳곳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소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죠? 소희의 질문에 정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미경의 폭력, 이웃들의 시선, 아들의 외면. 할머니, 소희가 다시 부르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희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정순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피로 맺은 가족이더라. 정순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희망이다. 소희는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희망이에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정순과 소희의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순과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순 할머니와 소희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미경이처럼 이기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 소희처럼 어린 나이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곁에는 정순 할머니와 같이 묵묵히 사랑을 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